지난 5월 26일 저녁 정신병원 1인실의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배를 문지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여성은 밤늦게 문을 두드렸고 병원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약을 먹인 뒤 침대에 묵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숨까지 헐떡여서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어주고 그대로 나가는데요. 이 여성 이후 끝내 의식을 잃었고 응급 조치까지 취했지만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유명 정신과 의사인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양 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2달 전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걸그룹 EXID 출신의 가수 겸 배우 한희 씨의 예비 배우자로 알려진 이 양재웅 대표 원장 어제 입장문을 내놨죠. 그런데 유족들이 이 입장문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자, 그 얘기는 후반부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사망 사고 이 자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일단 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 피해자가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받으려고 5월 10일에 입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마약 성분이 있어서 그런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 17일인 5월 27일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을 해본 결과 가성장폐색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그렇게 국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성장폐색이 뭐냐면 신경성 장폐색, 그러니까 신경성으로 장이 막혀서 장에 음식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변비라든가 구토라든가 이 복통 같은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서 왔는데 이번 17일 만에 사망을 한 겁니다. 유족이 말이죠. CCTV 영상을 보시다가 병원이 환자를 방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피해자는 5월 26일 저녁 7시쯤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배변 관리가 소홀해지자 이를 원인으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혼자 머무는 안정실에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복통을 호소하면서 수십 차례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돌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27일로 넘어가는 자정 넘어서까지 문을 두드리자 새벽 12시 30분쯤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에 침대에 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코피를 흘리고 이런 이상 증세를 보였고요. 새벽 2시쯤 결박은 풀어졌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에서 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40분 정도 흐른 후에 직원들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걸 확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CCTV에는 병원 측의 응급조치 장면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가 4분 뒤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다가 간호조무사가 제세동기를 가지러 나갔고 그 사이 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 양손을 피해자 가슴 한쪽에 올리고 마사지하듯이 꾹꾹 누르기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피해자 몸은 미동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보호사는 체중을 싣지 않고 팔만 들썩이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제세동기는 첫 심폐소생술 이후 11분이 지나서 시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지금 간호조무사가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조금 가슴 쪽에 손을 올려서 지금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워낙 격렬하게 하는 거다 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거 어떠십니까? 자, 앞에 지금 간호사들이 할 때는 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중간에 이제 했던 사람은 보호사입니다. 보호사인데 마사지 하듯이 하는 그 모습은 심폐소생술, 그 CPR에서는 사실 저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되고요. 분당 100회, 120회 정도. 그리고 압박을 요거에 지금 좀 잘못된 거거든요. 직각으로 해서 아주 폭에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해야지만이 심폐소생술이 가능한데 아마 체중 실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이 전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때 못 살려가지고 사망까지 연결됐는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 단계에서 보호사가 했던 심폐소생술은 상당히 좀 놀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환자분이 유명 정신과 의사이자 중독 프로그램 전문 병원, 그러니까 워낙 이 원장이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믿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유족들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하고 배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이제 한 번도 들어주진 않고 처음에 입원했을 때부터 배가 계속 불어나니까 그거를 이제 묵인 하겠다 하려고 강제적으로 이제 약을 먹이고 그랬던 게 이제 많이 억울하고 힘든 거죠. 그리고 이제 유명 의사라고 하니까 믿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예. 실제로 이제 입원 다음 날은 그 11일 같은 경우는 그 환자의 배가 홀쭉한 그런 상태였는데 사망한 날인 그로부터 한 16일 정도 지난 27일 날 이 그 환자의 배를 갖다 보면 상당히 이제 부풀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과 병원 측의 주장이 다른데요. 일단 그 유족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5월 20일부터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가며 간헐적으로 복부 통증을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배가 이상한데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죽는 그 시간까지 1인실에 묶어놓고 약만 먹인 거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병원 소속의 내과 의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어떤 진료라든가 또는 다른 병원 치료 권유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병원 측은 피해자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복통 호소도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장 폐색을 갖다가 의심하기 어려웠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이 현재 상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할게요. 아까 그 위급 상황에서 영상 나갔을 때 이제 조무사가 응급처치를 했고 제세 동기를 가지러 나간 사이에 보호사분이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문지르듯 이렇게 응급처치를 했었다라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양재용 원장의 병원에서 지난 5월 27일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였는데 자, 양재용 원장의 연인 걸그룹 EXID 출신의 가수 겸 배우 한이의 이 과거 한이 씨의 이 과거 SNS 내용이 좀 뒤늦게 소환이 되면서 또 논란이 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잔인한 타이밍이라고 잡았습니다. 네, 양재용 원장과 한이는 1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22년에 교제를 인정했습니다. 4년 연애 끝에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인 EXID 출신 한이는 피해자가 사망한 지 5일 만인 6월 1일에 직접 소셜네트워크에 9월 결혼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 발표 시점을 두고 유족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이의 소셜네트워크에는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 발표를 할 수 있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한이가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면서 연인의 과오로 덩달아 문매를 맞는 악플 테러에 대해서 우려하며 비난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재용 원장의 행보도 뒤늦게 논란인데 지난 8일 방송됐던 한 프로그램에서 한이와의 러브 스토리까지 고백하고 어머니에게 예비 신부 한이를 소개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환자가 사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양재용 원장의 입장문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이게 병원 안에서 벌어진 의료 사고 가능성이라면 그거에 대한 입장은 병원 명의로 혹은 뭐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연예 기획사 명의로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뭐 소속사 명의로 입장문 밝혔는데 요 내용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본인 또 의료진 참담한 심정이고 또 고인하고 유가족한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고 병원장으로서 본인은 이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 사건 자체가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의학적, 법적으로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소속사가 있는 게 한이 씨하고도 관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축성 이런 글들 아니면 자극적 보도 좀 자제해달라 이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이 씨 소속사가 서브라임이라는 곳인데 서브라임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또 이런 입장을 오늘 냈더라고요. 자, 이 양재용 원장 입장문 유족들은 뭐 좀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5월 27일에 죽었는데 지금 결혼을 이제 7월 말이래.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말 한마디 없다가 어제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사과 일정 받고 그거는 영피성 진정이 있지 않은 사과입니다. 번쩍한테 그냥 천만에 써서 생선으로 들어갔어요. 자, 교수님.
실제로 이제 아까 나왔듯이 이 양재웅 원장 같은 경우가 사과를 하는데 자기가 소속돼 있는 기획사 명의로 낸 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이제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고요.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병원 원장으로서 사과를 해야지 뭐 연예인이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망이 발생된 이후에 사실 이 원장으로부터 뭐 지금 유족 측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사과 한마디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알면서도 한 번도 사과도 안 했고 나오지도 않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피해자 어머니가 이 양 원장이 있는 그 병원 앞에서 이제 원장이 출근하는 것이 월, 화, 목 이렇게 출근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1인 시위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병원 앞에서 1인 시위할 때는 바로 옆을 지나갔는데 눈길도 한 번 안 줬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좌우간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쌓인 것이 많아 보입니다. 자, 저 양 원장 이 사고가 지금 보도가 되면서 이 해당 병원에서 폐쇄 병동에 입원하셨던 몇몇 분들이 저희한테 좀 제보를 주고 계세요. 뭐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뭐 그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참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어머님 굉장히 힘들게 한 달가량 시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지만 이게 시위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유족들은 지금 의료진 6명에 대해서 유기치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도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진짜 사건인지 사고인지 밝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과 그동안의 의료 기록들을 분류를 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